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교의 난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병우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그동안 코로나19 이제 상황을 전하느라 꼼꼼히 짚지 못했던 이 총선 관련된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1부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두 당이 비례공천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이죠. 그런데 이 미래한국당에서 비례공천을 하면서 통합당이 뽑아놓은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인 22건 안에 한 명도 넣질 않은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그 한성교 대표가 독립적인 비례대표 공천하겠다 강조를 해왔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독립적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자 미래통합당 모정당에서는 천하의 배신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럴 경우 우리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 내겠다. 라는 말까지 어제 나왔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입장을 좀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관위원장이 공병호 위원장이세요. 예, 공병호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공병호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미래통합당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자가당착 공천 아니냐, 천하의 배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고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보내신 그런 인재분들이 다 각 분야의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그 미래한국당의 공천의 방향이 워낙 그 야당이 원내에서 잘 싸우지를 못하니까 좀 패기가 있고 젊고 전투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국하고 앞으로 벌어질 시국을 예. 평화 시국으로 보지 않고 전쟁 상황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인선안을 보시게 되면은 뭐 젊은 유튜브도 들어있고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8번에 보니까 이른바 우파 유튜버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네. 일면식도 없는 사회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그런 논리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강한 분들이 포진돼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천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된 거지. 예. 미래통합당에서 보낸 뭐 영입 인재들이 능력이 없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네, 물론이죠. 다른 정당도 보면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안을 또 만족을 못해가 최고위로 상정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수용되고 또 일부는 거절되는 경우들이 일상적인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이번에 아마 최고위도 그 안을 여러 가지 올리면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유연한 편이니까 예. 부적격 사유가 확실한 분들은 이번에 최고위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겁니다. 지금 어제 그 한선교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만나서 예. 이야기를 좀 하고 한선교 대표도 한 5명 정도는 다시 심의를 좀 해달라고 공관위 요청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 5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5명은 좀 많긴 한데. 그건 많습니까? 아예 지금 통합당의 입장은 5명도 아니고 다시 다 심의를 좀 해달라 이런 건데요, 사실. 그럼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겠죠. 네, 어떻든 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간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야기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서 영입 인재로 추천한 사람 중에 일단 윤주경 후보,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예. 손녀 이야기를 예로 드셨어요. 이 경우는 좀 살려볼 여지가 있다. 즉, 그 얘기는 오늘 공관위에서 다시 논의했을 때 그분 정도는 구제할 수 있다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예 명단을 다시 재심의를 완전히 다시 한다든지 혹은 제 시민은 원천적으로 그렇게 그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무슨 뭐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예.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그 한성교 대표한테 결국 설득당한 것은 예. 당신이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정치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동아리가 아니다 여기는 그 말 예, 듣고 들어오신 그러니까 거예요. 공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공당이지만 엄연히 자매 정당으로 비례용 정당으로 한 몸으로 탄생한 정당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공천을 해버리고 영입 인재들을 다 배제해버리고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윤주경 후보 말씀을 뭐 예로 드셨지만 그 외에도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유영아 변호사들도 또도 이 뭐 국론 분열이나 이런 사안에 해당됐지만 그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일부러. 그럼 좀 더 공정한 기회를 저분한테 드려야겠다.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도장 없이 그분을 완전히 그냥 자연인으로 놓고 이제 그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참 잘해오신 것에 대해서 국민 안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공천은 그냥 박 대통령의 인연과 관계없이 그냥 인간 유영아라는 분을 놓고 저희들이 당에 대한 기여도 하고 국민에 대한 기여도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심지어 특혜를 좀 뭐랄까 예우를 했다?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심사에서 떨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맡긴 다음에 이제 모든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공관위원장이 옛날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N분의 1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제의를 할 여지도 없겠네요. 지금 그 예우를 해서 특혜를 플러스 점수를 줘서 했는데도 떨어졌으니. 만장일치로 안 된 거죠. 만장일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장일치가 되니까. 공병호 위원장님, 지금 뭐 한 분 한 분을 다 여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요약컨대 천하의 배신이다라는 이 모정당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섭섭하시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아픔이 따르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 양반이 참 앞선 공천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수긍할 것이다 그 말씀.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에 발을 디딘 거고 처음에도 참 망설였거든요. 그 무슨 사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누구를 내리 꼽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면 딱 설이나 이런 지향점,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엄격한 점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사심 없는 거다. 예. 자, 섭섭해도 두고 보면 잘 뽑았다는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 5명 재심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명도 좀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명은 좀 어렵겠죠. 5명 정도가 그렇게 뭐 현재한 그 부적격 사유를 이렇게 부적격 사유라는 것은 거의 범법에 준하는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그분이 제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한선교 대표가 말한 5명도 어렵겠다, 재심인 어렵겠다는 말씀. 그럼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게시할 수 없는 게 오늘 오전에 최고위가 열려가지고 최고위에서 공관위에 몇 명을 넘길 겁니다. 그거를 봐야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최고위가 열려가지고 올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몇 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5명이란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명 정도는 확실하게 제가 이게 우리가 놓친 부분이구나. 윤주경 후보.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분야에 뛰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강의를 하기 시작했으면 그런 부분은 지금 인지한 상태입니다. 빠져야 될 후보. 빠져야 될 부분을 내가 인지한 상태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빠져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한 명은 빠져야 되고 그럼 한 명은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그러니까 내 말 그 요지는 뭔고 하니까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항상 유연해야 되잖아요. 그냥 유연해야 될 상황이 바뀌면 유연해야 되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그런 미래통합당의 앞날에도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20명 중에 누가 빠져야 들어가는 건데 그 한 명 정도는 뺄 수 있겠다. 그럼 한 명으로 윤주경 후보 영입 1호 인재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걸 머릿속에 일단 구상하고 계시고 만약 통합당이 그걸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통합당만의 비례공천을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3월 16일까지 좋은 후보를 제시하는 것이 그게 임무였습니다. 예. 저는 그 임무에 충실하게 정말 노력해서 그걸 제시했고 그것이 맞지 않아서 미래통합당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예. 그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공관위원장이 생각할 일은 아니다. 고려할 일은 아니다. 저는 제가 보수 진영이 이 단합을 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내가 힘을 더하게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성적 견제에서 미래통합당의 관계자들이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공병호 공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이죠.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공병호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